서울여대 2015학년도 수시대비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모의고사에 대해서 서울여대는 두 개 문제를 출제를 했고 문제 1번에서는 언어 문제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도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2014학년도와 별다른 유형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1번에서는 견해가 아니라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문제를 출제를 했고 문제 2번은 독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도표를 제시해서 현재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대책을 기술하는 그런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예시 답안을 공개를 했는데 보다 자유롭고 풍부하게 논제 자체가 어렵지 않은 만큼 긴 글을 조금 더 풍부하게 써준다, 이것을 서울여대 답안 작성의 가장 큰 원칙으로 삼으라고 제가 2014학년도 오전 문제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문항별로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세계 제시문의 논지를 요약하고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여대는 공개된 답안에서 세 개의 제시문을 비교하는 그러한 방법을 각각의 경우 두 개씩 비교하는 그런 독특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 그리고 나다 그리고 가다를 비교하면서 이 과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답안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학생 여러분들도 세 개 제시문을 출제를 했을 경우 이와 같은 서울여대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세 개의 지문이 출제됐을 때의 비교는 기준 1에 따라서 기준 1에 따라서 가나다, 기준 2에 따라서 가나다, 이런 식의 비교를 주로 하는 데 비해서 두 개씩 이렇게 교차 비교를 하고 있다. 어디에서? 서울여대에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의 논지는 객체의 본질이 중요하므로 굳이 객체의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제시문 나의 논지는 사람 위의 객체에는 본질이 없으므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고 구분하기 위해 숫자만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의 논지는 객체의 본질과 이름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객체의 본질에 걸맞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나하다 각각의 요지를 한 문장으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제시문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와 나는 모든 객체가 이름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가에서는 객체의 이름을 모른다 해도 그 객체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였고, 나에서도 연구 대상인 객체에게는 이름 대신에 숫자를 붙여주는 것이 더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있어 두 제시문의 입장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시문 가와 나는 객체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차이가 있다. 가에서는 모든 객체에는 본질이 있으며 그 본질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나에서는 인간 이외의 객체 침팬지에는 본질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둘째, 제시문 나와 나는 객체를 구별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제시문 나에서는 연구 대상을 구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숫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시문 다에서 이름은 무의미한 존재와 의미 있는 존재를 구분하는 수단으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시문 나에서는 인간 이외의 객체에는 본질을 논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다에서는 의미 있는 객체는 모두 본질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제시문 나에서는 인간만이 이름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객체도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셋째, 제시문 다와 가는 객체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시문 다에서는 각 객체에는 고유한 본질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알아볼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제시문 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름과 상관없이 객체의 고유한 본질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시문 다와 가는 객체의 본질을 알아내는데 이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다. 제시문 다는 본질을 드러내고 이에 부합하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제시문 가는 객체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이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문제 1번에 대한 답안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독서 행태를 주제로 해서 이것을 분석하고 원인을 제시한 뒤 대책을 서술하는 그러한 도표 해석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따라서 전반부는 현황을 제시하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 뒤 대책을 서술하는 그러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독서 행태를 살펴보면 첫째,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책을 읽지 않는다. 자료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학생의 독서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매년 공통적이다. 둘째,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가 활용에서 독서의 비중이 낮아진다. 자료 3에서처럼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여가 활용 시 책 읽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독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독서가 활생활화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은 외적 요인에 의존하여 도서를 구입한다. 자료 4에서 보듯 도서 구입 시 베스트셀러 목록이나 책의 외형 등의 외적 요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더 강해진다. 따라서 상급 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우리나라 학생의 독서의 양과 질이 점점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독서가 생활화 습관화되지 못한 데에서 원인이 있다. 자료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 설치율이 증가됨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도서관의 양적 증가가 이용자 수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고등학생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양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독서 활성화를 위해 나아갈 방향은 독서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가정 내 독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부터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과 도서관 또는 서점에 함께 가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자료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학생들보다도 훨씬 적은 독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부터 여가 시간에 책을 읽음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독서를 생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와 교사도 독서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료 6을 보면 아침 독서를 시행하는 학교 학생의 독서량이 이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 학생의 독서량보다 훨씬 많다. 특히 아침 독서 시간은 학생들이 다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학교에서 아침 독서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도 아침 독서 시간을 유지하는 등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독서를 독려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독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양질의 책을 선정하고 책에 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자료 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스트셀러는 매체 광고나 마케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책의 질과는 무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에게 적합한 도서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선택하고 읽는 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독서 교육 시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고등학생들이 독서 생활화와 습관화를 유도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대책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1,400자가량의 답안지를 서울여대 측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